나의 삶이 부정당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전체 철학 체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적절한 행동과 도덕성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나친 풍족과 타락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욕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자기 통제와 욕망에 대한 저항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힘을 강한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용주의적인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화법학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자연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연의 미학과 질서를 모방함으로써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예술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성격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이 개인의 행동과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선한 인격이 되고 나쁜 습관을 형성하면 부정적인 인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 철학의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것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이 주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성장과 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의 중심을 이룹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우정에 대한 철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정을 형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관계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제2의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한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경이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그의 우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 핏줄인 형제 간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제 간의 갈등이 매우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혈연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형제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철학의 일부입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남을 따르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루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성공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탐구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교육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덕은 암과 의지와 인내로 구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지식, 의지, 인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발전시키고 조화롭게 융합함으로써 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도덕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빈곤이 사회의 불안정과 혁명,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윤리학과 삶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성격과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 철학과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 일시적인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습관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는 습관을 통해 탁월함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덕은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원칙을 도덕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과도한 것과 부족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덕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윤리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들은 그의 철학과 지혜가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 도덕성,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